일단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는 건 처음이죠. 오늘 경기 수 좋고 좀 어비어스하다 해야 되나, 당연한 경기들, 이 당연한 경기들이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뭐 이런 날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좀 이렇게 공개를 해서 분석을 오늘 하루 하자 해서 유튜브 멤버십 이제 12만원 멤버십 구독하시고 있는 분들께는 항상 죄송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제가 쉬는 날이나 좀 뭔가 혜택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드시게 되는 날이 되면은 그분들한테 항상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저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신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늘 좀 그래도 전체 공개해가지고 해보는 날로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제가 어떻게 또 혜택 제공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표 양식입니다. 지금 오늘 3경기밖에 없는데 저는 프로토 배당, 해외 배당, 그 다음에 이 해외 정배당 기준, 이제 프로토 배당과 배당 차이, 그리고 언어부 기준점, 정배당 구매율, 그 다음에 강수확률이랑 역배 구매 자금, 그 다음에 역배 샤프머니 구매 흐름을 총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용적인 부분과 배당적인 부분을 좀 배합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싶은 곳에다가 조합을 좀 선정을 해서 좀 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 양식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경기 애틀랜타의 워싱턴 경기는 이거 리턴 매치죠. 이미 워싱턴 원정에서 크리스 세일과 고어의 선발 등판 경기가 한번 이루어졌었습니다. 최근에 당시 경기 결과가 이 더블헤더 경기였어요. 그때 이제 1차전에 왈드랩 나왔었나요? 그리고 2차전에 이제 크리스 세일 나오고 고어 나와가지고 9회까지 0대0의 치열한 승부 끝에 연장 10회 허무하게 대량 실점을 하면서 5대0으로 애틀랜타가 승리를 했었던 경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색깔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0.2배당 삭감,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제 방송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당 삭감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도 이 경기가 배당 삭감이 좀 있는 건데, 아무튼 요거 다시 말이 돌아와가지고 오늘 경기도 당연히 애틀랜타가 크리스 세일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배당을 매우 강하게 받았어요. 1.26배로 해외에서도 1.41배로 국내와의 평가 수준을 보면은 큰 차이 없이 굉장히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특히나 고어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에서의 WHIP 수준이 꽤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 토탈 따지고 보더라도 원정에서 16경기 1.35의 WHIP, 홈에서 1.29로 원정에서 조금 더 부진한 성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삼진 수치라든지 슬러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고어의 단점이 생긴 게 뭐냐면 결국 이 볼넷 수치는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닝 수가 짧아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 불펜에서의 부담이 오늘도 애틀랜타가 이기는 방향으로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애틀랜타가 이제 워싱턴이 최근에 경기를 하면서 매치 시리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매치가 3대2로 닦였어요. 그러고 그 연장 가가지고 졌던 경기였죠. 5대3으로. 이제 연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불펜진들이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오늘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연장 가게 된 계기 자체도 결국 불펜에서 페르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경기를 따라잡혀가지고 연장 갔던 상황이었었고, 어제 경기 그렇게 워싱턴이 이제 불펜에서 호재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지표만 보더라도 워싱턴은 어제 경기에서 심지어 선발 자원인 파커를 꺼내가지고 어빙과 함께 2명에서 다 끌어갔었고, 오늘 워싱턴이 불펜에서 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게 애틀랜타 일반승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워싱턴이 그래도 불펜에서 최근에 실점 수준 자체가 꽤나 떨어져 있어요. 9월 첫째 주 구간이랑 이후 구간에서의 워싱턴 불펜 성적이 꽤나 반등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게 언더 구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애틀랜타 최근 이 장타 생산과 함께 이 타점 생산 능력 자체가 꽤나 많이 올라간 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켜봐야 돼요. 결국 오늘 좌투수가 나오는 건데, 애틀랜타가 지금 좌투 상대로 성적이 맷 올슨, 그 다음에 김하성, 그 다음에 한 명 더 하면 프로파 정도
말고는 사실 좌투 상대로 공략이 되고 있는 지표가 나온 타자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만 제가 그것 때문에 해당 저번에 좌투 경기에서도 이제 언더를 좀 드렸었거든요. 애틀랜타 경기를. 그때 당시가 이제 애틀랜타가 매돌슨이 캐리를 하면서 홈런 쇼를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오버를 냈었나? 그 경기가 6대2로 휴스턴이었네. 6대2로 그때 똥줄 얹어놨던 경기였었는지 제가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당시에도 그렇게 개언더 게임이 나야 되는 지표가 나타남에도 이 매돌슨의 홈런과 함께 장타가 그렇게 계속 터지면서 김하성도 계속해서 지금 좌투 상대로 김하성 타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상위 타선에서 이어주는 그 타격이 실제로 슬러그 수치가 꽤나 높은 타구들을 형성을 하면서 점수를 생산을 꽤나 많이 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러한 좌투 상대로의 지표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슬러그 수치가 너무 높다 보니 장타로 이어지는 득점 생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고어의 볼질과 겹쳐지면은 대량 득점이 가능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게 언더 7.5점 주는 경기에서 이거 언더 접근하기가 조금 이제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가야 되느냐 싶은 거죠. 이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런 경기가 사실 3경기밖에 없는데 이걸 욕심을 해서 언더를 구매를 했다가 터져버리면 억울하죠. 사실 누구나 다 이거 애틀랜타 승 가가지고 먹으려고 할 텐데, 다 욕심부렸다가 다른 사람들 정배 먹는 경기를 갖다가 이게 좀 점오 이런 걸로 틀려버리면은 답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를 그냥 오늘은 그냥 일반 승만 먹고 빠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핸디 승 가기에는 이미 이 맞대결 경기가 너무 팽팽했었고, 당시 애틀랜타의 타선과 지금의 타선의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 디트로이트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그 애틀랜타의 타격 수치, 그 다음에 이제 불펜 성적에서의 좀 고려를 했을 때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면은 이제 불펜을 예측하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장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합니다만, 제가 적어도 생각하는 오늘 경기에서 고어의 역할은 5이닝입니다. 5이닝 이상을 못 던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펜에서 이게 팽팽하게 고어가 5이닝을 맞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로서는 이 경기가 불펜에서 애틀랜타가 홈 2점을 살려서 좀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이게 선발에서 앞서 나가는 경기가 아니라 불펜에서 역량이 생겨갖고 앞서 나간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는 일단 홈 경기잖아요. 그럼 9회 말이 없어요. 마해는 9회 말이 없단 말입니다. 홈 경기 홈팀에게는 8회 말이 2점 차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 7, 8 3이닝 만에 우리가 점수를 내 가지고 이거를 핸디캡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들 그 아웃카운트 9개입니다. 9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핸디캡 도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측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불펜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니까. 점수차,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경기 타선에 따라 좌타가 들어섰는지 우타가 들어섰는지에 따라서 투수는 분명히 달라질 테고, 그거 자체를 타선 자체가 돌아가서 이 타석에서 이거 투수 교체로 나겠다. 그러면 얘 나오겠네? 그럼 6회에 얘 나오고 7회 누구 나오고 8회 누구 나오고 그거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거를 사실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통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그 경기 흐름이 되겠다라고 정도로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 분석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신의 운을 팔아제끼는 일이고, 제가 분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경기는 워싱턴 불펜진의 실점 구간은 분명히 생기긴 할 텐데, 그 3이닝이라는 체제 속에서 그 장타 생산이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나와가지고 타선이 안 꼬이고 잘 돌아갈 수 있는지까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그래도 한두 점 정도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는 이 결국 슬러그 수치, 그러니까 단타로 끝날 게 아니라 섰다 했을 때 2루타 이상의 생성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애틀랜타의 그 좌투 상대 성적의 지표가 나타나는 타자들이 있다 보니 저로서는 애틀랜타가 앞서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애틀랜타 승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샌디에고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그냥 어제 이거 시카고 컵스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어제 얘네들이 존나 쓸데없게 지들 경기 이렇게 터져놓고 이제 그 비닐로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저 라커룸에서 샴페인 터트리려고 그 다른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 끝나자마자 이제 지를 좋아하면서 샴페인 터트렸어요. 얘네들이 어제 경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구 우승이 확정이 났습니다. 미러키가 그 자기들이 좋은 결과로 경기를 끝내지 않고 그냥 상대가 그냥 삽질을 한 거 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우승이 확정되어 가지고 축하하는 샴페인을 터뜨렸고 어제 이제 술을 마셨죠. 얘네들이. 그러고 이제 또 원정길 홈 경기가 아니라 또 원정길을 갔어요. 컨디션은 당연히 안 좋겠죠. 이제 프레디 페랄타가 나오는 경기가 되다 보니까 선발에서 당연히 다음날 선발 투수들은 절대 음주를 안 합니다. 음주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프레디 페랄타가 보여줄 수 있는 영양체가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다만 이 타자들이 컨디션이 분명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되는데 미러키가 최근에 그렇게 세인트루이스에게 닦이면서 타격감 떨어지고 최근에 미러키가 대량 득점하는 경기 많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이 타격감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최근에 2주 동안에 미러키는 팀 타율이 1위예요. 리그에서 2할 8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당연히 지금 해외 정배당 구매율 샌디에고가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정배 구매율이 41%밖에 안 되는 것은 납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해당 독일 기간 동안 타율이 2할 5푼대 형성되고 있거든요. 어제 샌디에고가 그렇게 타티스부터 타격이 되면서 좀 좋은 타격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안타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점수가 많이 안 났죠. 지금 화이트삭스 상대로 계속해서 점수가 그렇게 안 나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홈 들어와가지고 프레디 페랄타를 상대로 과연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샌디에고 같은 경우 심지어 어제 경기에서 3대1 이기는 과정에 또다시 이제 수아레즈 등판시키고 페랄타 등판시키고 메이슨 밀러 등판시키고 모레온까지 등판을 시켰어요. 그럼 샌디에고가 지금 어제뿐만 아니라 화이트삭스 시리즈 치르면서 계속 타격 지원이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 모레온은 연투를 해가지고 오늘 아마 못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아레즈랑 메이슨 밀러도 연투를 했어요. 오늘 경기에서 그러면 샌디에고 불펜 운영 자체가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얘네들 이미 필승조급 다 연투를 시켜가지고 경기를 풀어냈는데 오늘 왜 저는 사실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2차전에서 점수차가 4점 차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경기가 이루어졌던 건 4점 차였었는데 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 7대3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8회 9회 점수가 나가는 점수가 생겼었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 6회가 끝난 시점에 5대2의 스코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필승조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경기까지 이제 연투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오늘 샌디에고의 불펜진들이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경기예요. 이게 피베타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다행히도 미러키가 지금 안타를 많이 생산하면서도 이게 점수를 조금 내지 못하는 경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타격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범타로 인한 이 잔루 파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피베타가 투구수 관리가 되면은 꽤나 이닝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면은 교착 상태가 됐을 때 오늘 이제 필승조 수아레즈 밀러 없이 경기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샌디에고 운영할 수 있는 불펜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그거를 역전패 당할 거라도 각오를 해야 돼요. 역배 구매 자금이 실제로 76%, 즉 이미 이제 구매율만 따졌을 때 59%가 구매를 했는데 자금 76%가 이미 미러키 승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샤프머니도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역배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역배 라인 먹고 들어가려고 하니 미러키가 분명히 어제 술을 마셨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더가웃이 아니라 이제 라커룸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술을 마신 건 분명한데 컨디션이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다. 피베타에 오면서 대응이 좀 잘 안 된다면 교차 상태는 선발 싸움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됐고 불펜 싸움에서 결국 큰 거 한 방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경기는 그래도 이게 불펜 싸움에서 샌디에고가 압도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는 투수들은 이제 못 나오지만 결국 페랄타의 실점 수준과 피베타의 실점 수를 따졌을 때 점수가 선발 싸움에서 뭐 한 3점, 4점 이상 나기 어려워 보이고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도 불펜들이 담당할 이닝이 이번 경기에서 두 팀 합쳐가지고 총 한 2.5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저로서는 이 경기가 미러키 승에서 언더를 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샌디에고 승을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 1.59배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배당 이격도 제가 국내 배당 삭감이랑 이미 보면 0.2배당 삭감이 나고 있고 이게 샌디에고 승을 보기에는 결국 미러키가 타격 생산 능력 자체만으로는 떨어지지가 않는 팀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이제 미러키가
결국 투수진들은 술을 거의 안 마셨을 건데 어제 불펜 던졌죠. 미러키가 불펜에서 필승조 한 명도 등판했습니다. 오늘 유리배를 마무리 체제로 놔두면서 이 필승조 이제 자완이죠. LCB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이름 LCB랑 한 명 더 있는데 코에닝이랑 LCB를 포함해가지고 유리배 이 3명이거든요 지금. 얘네 3명 필두로 해가지고 그 2차전에 미러키가 연장해서 3대1로 이겼던 그때 필승조 라인업, 걔네 라인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오늘 미러키가 오히려 지원을 해줄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저로서는 이게 가장 안전빵이라고 하면 미러키 2.5 프렌이죠. 미러키 2.5 프렌에다가 애틀랜타 승가면 오늘 무조건 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기고요. 그냥 오늘 경기 많이 없으니까 시드 1치만 말자, 그냥 조금이라도 불려놓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애틀랜타 일반 승에다가 미러키 2.5 프렌 가면은 터질 일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기 구간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도 이제 좀 도전적으로 간다면은 미러키 승에 이제 언더 좀 생각하는 경기가 돼야 된다. 이건 애초에 샌디에고 승을 볼 수가 없는 거는 지금 화이트삭스와 이 샌디에고의 원정 시리즈 2차전과 3차전 불펜 운영을 보시면 압니다. 7대3으로 이겼던 경기에서 샌디에고가 이제 가져갔던 불펜들 다 필승조였습니다. 필승조. 실제로 필승조들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했었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도 3대2로 이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불펜들은 필승조였습니다. 그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겹쳤어요. 2차전에서 모레온, 에스트라다, 밀러, 수아레즈, 3차전에서 이제 모레온, 하트, 밀러, 페랄타, 수아레즈, 즉 모레온, 밀러, 수아레즈, 여러분들이 가장 믿는 자원 한 명, 그 다음에 셋업 이제 메이슨 밀러, 마무리 수아레즈 다 오늘 경기에서 못 나올 거라고 봐야 되는 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샌디에고 승은 절대 볼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랑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정배당을 받은 게 결국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벌랜더의 활약 때문이죠. 오늘 벌랜더 대 맥그리비 선발로 발표가 났는데, 이 벌랜더가 최근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이제 시카고 컵스전이었었죠. 컵스전 홈에서 6이닝 2실점을 시작으로 볼티모어전 5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원정 그때 당시에 이제 6이닝 무실점, 다저스 상대로 7이닝 1실점, 애리조나 상대로 7이닝 무실점으로 5경기 동안 실점이 3점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벌랜드의 페이스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정배당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샌프란시스코가 이길 수 있을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일정이 좀 사나웠어요. 이 다저스 애리조나를 내리 만나면서 홈에서 다저스 애리조나, 원정에서 다저스 애리조나 이렇게 했고, 최근 4번의 시리즈를 다저스와 6경기, 애리조나와 6경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좀 지표상으로 좀 성적이 안 좋습니다. 최근 8경기 동안에 2승 6패 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타격이 가라앉고 있고, 실제로 최근 13경기 치르면서 샌프란시스코가 팀 타율이 1할 8푼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리그 최하위예요. 그만큼 지금 성적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지표를 조금 당겨서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보여주고 있는 개별적 지표에서 팀 타율 이정우도 마찬가지고, 라모스, 스미스, 그 다음에 체프먼 전부 다 데버스까지 지금 전부 다 1할 때예요. 타율이 해당 13경기 동안에. 그만큼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원정 시리즈가 껴있고 뭐 그런 걸 핑계고, 결국에는 지금 당장 홈에 돌아왔다고 하면 오늘 바람빨도 없고, 바람도 오라클파크 치고는 굉장히 적게 불거든요. 4마일 정도 부는데, 결국 경기장 구장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 바람 정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고,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콘트레라스가 결국엔 10일짜리 부상대비단에 들어갔습니다. 콘트레라스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동일 기간 동안에 팀 내 타율 이제 정규 선발 주전급 선수 중에서는 팀 내 타율 1위였거든요. 걔가 이제 빠지면서 타선이 분명히 약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15일부터 해가지고 8월 31일 때까지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보여준 팀 타율이 2할 2푼 9리였습니다. 2할 2푼 9리 OPS 0.666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뭔가 격차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가 브럴슨이 9월 8일인가 복귀를 하고, 도노반이 먼저 벌레슨이죠. 도노반이 먼저 복귀를 하고, 벌레슨이 아마 나중에 복귀했을 거예요. 둘이가 이제 한 4일 차로 복귀를 했는데, 9월 8일에 한 명 복귀하고 9월 12일 날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9월 8일 때부터 그럼 타율을 좀, 얘가 복귀하고 지금 둘 다 타율이
복귀 후에 타율이 3할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그럼에도 해당 기간 9월 8일부터 어제 경기까지 팀 타율이 2할 3푼 4리예요. OPS 0.645로 못했었던 8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해당 기간 때보다 오히려 팀 타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콘트레라스 이탈이 좀 크죠, 또 심지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당장 벌랜더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맥그리비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타율을 보면 오늘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거 오버를 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맥그리비는 홈에서 샌프란시스코에게 졌습니다. 해당 경기 6대2로 패하면서 4이닝 만에 안타 9개 쳐먹고 대량 실점하고 조기 강판 당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성적을 일단 반영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맥그리비가 조금 무너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샌프란시스코의 이 타격 자체는 하락세가 이미 시작된 구간이거든요. 그때가. 그럼에도 이미 공략을 당했었어요. 또한 제가 오늘 한 게 생각하게 되는 거는 지금 벌랜더가 버틸 수준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최근에 상승세는 매섭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콘트레라스가 없긴 합니다만 해당 기간 동안에 이 세인트루이스의 상위 타선, 하위 타선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런데 상위 타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의 응집력은 꽤나 괜찮습니다. 특히 또한 오늘 경기에서 당연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도노반과 벌레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한 개 더해지는 게 아레나도가 최근 타격감이 그래도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이 벌랜더를 상대로 통산 13타수 이제 13타수면은 이게 한 3안타 4안타 정도 되겠네. 4안타 정도 되겠네. 4안타 1홈런 3타점 3할 8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 일단은 또 아레나도까지 만약 자신감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잔로가 생각보다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벌레도 실점을 각오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 경기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불펜입니다. 얘네들이 불펜 성적이 안 받쳐줘요. 너무 안 받쳐줍니다. 제가 이제 불펜을 오늘 좀 계산을 조금 죄송합니다. 불펜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실제 이 불펜들의 ER을 따지고 보면요, 지금 얘네들이 제가 타격 구간이죠. 타격에서 얘네들이 보여줬던 제가 말씀드린 이 13경기의 구간 동안에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들의 ERA는 4.4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불펜들의 ERA는 5점대까지 올라갑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이 5점대 ERA 불펜을 보여주고 있는 불펜 성적과 4점대 ERA를 보여주고 있는 불펜 성적 단순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9이닝 동안에 4.5점을 주는 이 선수들이 경기를 이제 이닝을 책임지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합쳐가지고 9이닝 동안 서로가 9점을 주는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최소 값이에요. 그러면은 최대값으로 따지면 이제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 수준으로 가버리면 얘들의 경기당 실점 수준이 최대 11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9이닝당. 그럼 결국 3에서 5점 정도 불펜 싸움에서 맥그리비가 만약 5이닝 못 던지고 내려가면은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불펜 이닝이 최대 5이닝. 그러면 이제 성적상으로 볼 때는 4이닝 정도를 책임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경기당 실점 수준이 걔네들은 이닝당 따지면 4이닝 동안 4점 줘야 되는 경기를 하는 거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만약에 벌랜더가 진짜 잘 던져가지고 7이닝을 던졌다. 그러면 남은 이제 8회, 9회 동안의 실점 수준을 땄을 때 경기당 9이닝당 5점, 6점을 주는 실점으로 경기를 하니까 2이닝 동안엔 거의 2점 이상 실점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불펜에서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6점의 실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7.5점?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왜 7.5에서 오버가 정배당에 나오는지 납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펜에서 물론 얘네들이 대량 실점에서 던졌던 불펜들이 로이 크로프트,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선발로 계속 쓰고 선발로도 썼다가 이제 불펜도 썼다고 했었던 뭐 시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저 한 명 더 누구야, 맥머시기가 한 명 더 있었죠. 걔도 선발로도 나왔고 한번 잘 던졌던 경기인데 불펜에서 좀 못했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프너 썼던 애 있는데 그 걔까지 도 포함시키면은 샌프란시스코도 불펜 ERA는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근데 결국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펜에서 이렇게 실점하는 경기가 되는 상황이 좀 예상이 되고, 맥그리비가 또 털릴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은 7.5점은 정배당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어차피 다 공개하는 김에 이 시그널까지 좀 공개를 해서 멤버십 분들께는 참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경기 수가 적으니까 오늘은 좀 더 다 같이 좀 웃는 날이 되자 해서 대동단계를 좀 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 공개드리고 있는 시그널이죠. 이제 오늘자입니다. 지금 경기 3경기밖에 없다 보니까 이 시그널 5개, 양봉업체는 5개만 올라와 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오버가 7.5에서도 오버, 8에서도 오버가 지금 시그널이 잡혔어요. 워싱턴 경기는 7.5에서 오버 언더가 이미 같은 업체에서도 이제 다른 시간대에 배당의 움직임 때문에
마이너스 106배당이랑 마이너스 122배당에서 서로 다르게 시그널을 이제 이 배당 움직임 때문에 다르게 잡혔다 보니까 이미 갈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늦은 시간대에 구매가 된 거를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 지금 이 늦게 구매된 거는 애틀랜타 7.5 언더가 더 나중에 구매가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흐름 자체에서는 언더로 이건 봐야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구매가 된 겁니다. 즉 오버보다는, 워싱턴 오버보다는 애틀랜타 7.5 언더 쪽으로 더 나중에 이제 판단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배당 흐름상으로. 그래서 일단 언더 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시간대로 해서 다시 보면은 결국 지금 세인트루이스 경기가 오버의 시그널이 지금 다 잡히고 있는 겁니다. 8에서도 이거 시그널 자체에서도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러면은 오버가 나려면은 맥그리브가 일단 털려야 되는 전제가 생기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정배당으로 먼저 당연히 보게 되는 것도 납득은 됩니다. 납득은 됩니다만 결국 제가 오버를 생각하는 근거 속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불안한 불펜도 이게 겹쳐 있어요, 원인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샌프란시스코 정배를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냥 7.5 기준점에서 오버로 접근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정배 안 건 것도 이미 역배 샤프머니, 그러니까 샤프머니라는 게 이 해외 큰 돈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상상의 이상의 공의 단위가 붙은 큰 돈이 한 번에 움직였을 때 그거를 이제 샤프머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돈을 거는 게, 요새 막 저도 이제 배팅 위주로 결국에는 방송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제 휴대폰 알고리즘 자체가 야구 이런 거 막, 그 야구라든지 스포츠 베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알고리즘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 이런 거, SNS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해외 그 도박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막 뭐 한 명 같은 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한 명은 뭐 1,000불 가지고 40만 불 벌어서 람보르기니 사기 챌린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베팅한 거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쇼츠 만들어 갖고 올리는 거 막 이렇게 뜨는데, 그런 사람들 인플루언서만 보더라도 막 몇만 불씩 때려 박아요, 진짜로 걔네들이. 근데 그런 애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고 그 다음에 업체의 움직임이고, 그 사람들이 거는 거를 이 샤프머니라고 합니다. 샤프머니. 그 샤프머니 자체가 이 역배에서 이미 이제 구매 흐름이 생겼다라는 게 시그널이 잡힌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유료 지표입니다. 유료로 제가 보고 있는 건데, 그것도 시그널이 이미 떴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정배는 못 간다. 즉, 이거는 결국 제 선택지에서는 오버밖에 선택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합을 짜봤어요. 조합을 짠 게 요렇게 짰습니다. 당연히 제가 오늘 3만원 멤버십 이제 분들께 제공해드리면서 분석한 거는 그 세부적인 지표 이렇게 제가 또 캡처 따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표 따가지고 분석해드린 거는 이 샌프란시스코 오버입니다. 오버를 주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뭐 돈 주고 멤버십 구매하고 한 경기 주력 정보 받고 있는데, 나 다 생각하는 1.2배짜리 애틀랜타 승 정배 주력입니다 하고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해드리다 보니까 이걸 알려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오늘 주력은 애틀랜타 승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거 전체 공략해 낸 것도 이제 텔레로 표 드리다가,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오늘 뭐 3경기밖에 없는데 이거 뭐 표 받기에는 좀 아까워서 횟수가 좀 아깝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조합 받겠다고 돈 쓰는 거 아닐 테니까 그래 그럼 오늘 공개하자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한 겁니다. 당연히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애틀랜타 승과 샌디에고 승은 충분히 주력급 조합으로 활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좀 쬐어요. 당연히 정배 챙겨야겠죠. 그러면 배당이 이게 얼마 안 나와, 2배당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7대3으로 쟀습니다. 7대3. 요거에 조금 비중을 좀 높게 두어서 이제 7대3으로 비중 가져가면서 3의 비중이 이게 3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러키 승과 샌프란시스코 승을 조합을 하면 3배가 넘어가서, 이거를 만약에 적중시키고 혹시나 이게 사고 나면은 이 원금 보전이 돼요. 그래서 스플릿을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스플릿을 7대3으로 잡은 거고요. 해외 거주자는 뭐 그냥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제 통계상으로도 해외 사시는 분들 분명히 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써드리는 겁니다. 프로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저는 불법 토토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인생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언젠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요렇게입니다. 네, 조합은 요렇게 애틀랜타 승, 샌디에고 승을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비중은 7, 네, 미러키 승, 샌프란시스코로 원금 보존할 수 있는 좀 조금의 고배당 조합을 챙겨가는 게 어떨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 춘덕님 이거는 내일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전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합은 이렇게 드리고요. 세 경기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다들 건승하시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